영상 녹화를 시작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죠. 아예 정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최종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B 계수 안에 이동경합의 그 기여도가 있고 등반경화의 기여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등반경화의 기여도는 순수하게 항복곡면의 항복곡면의 크기가 증가하는 비율만 따졌을 때는 등반경화하는 절대값은 기여도 절대값은 요거죠. 그런데 그것이 유동력 전체의 증가율에 대해서 몇 퍼센트냐, 베타 퍼센트다. 그러면 그 기여율은 유동력 증가율의 베타를 곱한 만큼이 될 거고, 이동경화 쪽은 어때요? 이동경화 쪽은 1-베타를 전부 다 뺐어요. 우리가 강의 자료에서. 이동경화는 그냥 생기면 그대로 그쪽 방향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인장 시험하면 인장 방향으로 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응력 상태를 줬으면 그 응력 상태의 비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경화를 한다. 경화하는데 기여한다. 그래서 거꾸로 유동력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요 베타 값이 주어지면 거꾸로 이동경화 모델 안에서 비례상수값 예컨대 프라거 모델 같으면 비례상수 C 그다음에 지글러 모델 같으면 비례상수 D, 뮤 이런 걸 거꾸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비율을 안다면. 근데 그 비율을 아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그 비율을 알려면 사실은 한 방향으로 그 인장시험 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압축시험을 해가지고 순수하게 그 항복곡면이 늘어나는 비율이 얼마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순수하게 늘어나는 비율을 빼면 나머지 기여도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이동경화에서 온 거죠. 그래서 베타는 여기에만 사용하고 이동경화에는 이제 1-베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과제물을 했던 거를 그렇게 다시 전부 정리를 재정리를 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죠. 그리고 아마 이승로 조교가 문제풀이 자료도 아마 전부 수정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다시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완전 소성 재료라든가 그다음에 등반 경화만 있는 모델 베타 1이죠. 베타 1이면 이동 경화는 이때는 아예 제로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유동력의 증가분이 전부 다 100%다 항복면이 커져서 생기는 거니까. 그다음에 베타가 만약에 0이다. 그러면 이제 이동 경화만 있는 거죠. 그죠? 순수하게 등반 경화 모델의 그 기여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선형조합형은 등방 플러스 이동 경화가 일어났을 경우 프라가 선형조합에서 EP를 EP만 반영하면 아니 그게 만약에 50%라면 0.5 EP 잠깐만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알지만 3분의 2가 곱해져요. 3분의 1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0. 그러니까 만약에 두 기여도가 0.5, 0.5다. 그러면은 0.5 그러니까 등반경화 기여도와 이동경화 기여도가 같다. 그러면은 C는 전체 증가분의 0.5배 해당하는 것이 등반경화분이고 나머지 소성계수에서 0.5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C를 구하면 돼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건가요? 0.5 EP. 설명처음도 EP를 썼을 때 0.5 EP만 반영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해당되는 포지션, 지금 베타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꼭 50%인지 아니면 20%인지 30%인지 그건 정확히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건 실제로 실험을 해서 측정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실험하는 방법으로 인장 압축 시험을 동시에 이제 해야 되죠. 인장을 쭉 시키다가 다시 거꾸로 압축을 시키는 그런 실험 실제로 많이 해요. 설명이 됐나요? 답을 정확하게 제가 할게요. 50%만 반영되면 0.5를 곱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40%만 반영이 된다 그러면 0.4를 곱하면 되는 거죠. 이 프라가를 구할 때 이 프라가는 첫 번째 텀에는 이거를 하나 써줘야겠군요. 지금 생각이 났네.
그렇죠. 예. 첫 번째 텀에는 베타를 곱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텀에만 곱하면 되죠. 그리고 첫 번째 텀은 대신에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첫 번째 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거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딱히 표현을 안 해놨네요. 자, 만약에 프라가 모델 쓰는 경우에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C를 구하면 되죠. 자, 이해가 됐나요? 이제 전부? 이렇게 정리를 하겠어요. 1-베타는 요 C 구하는데 그냥 C나 아니면 D뮤 구하는데 1-베타를 사용할 수 있다. B에 직접 1-베타가 곱해지는 게 C 쪽에 곱해지는 게 아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기로 합시다. 자, 이거 오늘 아까 우리가 비록 퀴즈노스라는 간판을 보긴 했지만 물론 이제 퀴즈노스가 무슨 뜻인지 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 무식하게 이제 더 이상 퀴즈를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한다 치고 하지만 오늘은 봐야 되는 KP는 3분의 1 그렇죠. 예. KP는 3분의 2P는 유동력 곡선으로부터 직접 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동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어떤 특정한 한 방향으로 응력 간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인장 시험을 하든 압축 시험을 해야 구해지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한 시험에서 구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험 하에서 KP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 방향 혹은 다른 방향으로 응력 비율을 유지하면서 유동력 곡선을 구하면 다른 유동력 곡선이 구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인장 방향으로 유동력하고 압축 방향의 유동력이 다르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우신거 효과죠. 그죠? 그러니까 KP는 인장 방향의 특정 점에서의 KP하고 압축 방향의 특정 점에서의 KP가 당연히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정한 한 유동력 곡선 위에서 한 응력점에 대해서 KP는 항상 3분의 2P가 되죠. 왜냐하면 2P는 유동력 곡선의 기울기니까. 그죠? 그리고 KP는 뭘로 구성되냐면 C 플러스 3분의 2 카파로 되는데 만약 C가 0이 아니라면 C가 0보다 크다면 요 3분의 2 카파는 3분의 2의 베타배의 2P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게 지금 여기 지금 정리한 내용이죠. 그래서 나중에 봐서 요 밑에다가 참고로 요 내용을 하나 더 써놓기로 하죠. 자, 이게 오늘 이제 퀴즈 시험에도 이제 요 내용이 나오니까 요걸 감안을 해서 풀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피치 못하게 이제 퀴즈 시험을 보고 앞으로는 한 매주 보는 게 한 2주에 한 번 정도씩 보도록 하죠. 퀴즈 완전히 노는 좀 곤란하고 그래도 좀 체크는 해야 되니까. 대신에 이제 아주 간단한 과제물로 대체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체크하는 방법을.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은 혹시 또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다시 6장에 강의하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오늘 강의할 내용이 이제 지난번에 6의 4절을 얘기를 했고 6의 5절을 얘기를 해야 될 차례죠. 그래서 6의 5절 간단하게 설명하고 퀴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이죠. 6의 5절. 자, 소송 스핀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교재에는 6.5절 소송 스핀 이런 이제 절로 절 제목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쭉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순수한 연속체, 구조가 없는 연속체라면 소송 스핀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게 내부 구조가 있는 재료, 예를 들면 금속의 경우에 격자 구조 이런 게 내부 구조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거시적으로는 우리가 연속체라고 가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또 격자 구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격자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 7장하고 8장 앞부분, 제일 앞부분 기초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6장 강의 끝나고 바로 또 간단히 소개를 할 텐데 자, 우리가 배우 능력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넘어가면 안 되고. 자, 우선 유한 변형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기로 합시다. 유한 변형 구성 방정식을 풀려면 속도 형태를 특히 응력 속도 형태를 적절한 걸 써야 된다. 만약에 부적절한 속도 형태를 쓰면 응력이 불합리하게 진동 거동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그 방향으로 응력을 가하지 않았는데 변형률이 막 이상하게 변형률이 생기거나 뭐 이럴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한 거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 이제 한술 더 떠서 배우 응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배우 응력은 그럼 왜 생기는 거냐? 아니면 경화라고 하는 거는 왜 생기는 거냐 도대체? 이거는 일반적으로 연속체가 그냥 우리가 만약에 밀가루 반죽 덩어리 내부에 격자 구조가 없는 아니면 진흙 반죽 덩어리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경화 같은 게 잘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경화가 생기는 이유는 뭐겠어요? 접착 그러니까는 만약에 밀가루 반죽 그러면은 밀가루 가루 입자 질점 하나하나를 서로 연결해주는 매개 물질이 뭐냐면 물이잖아요. 그죠? 그 수분의 성질이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경화가 되는 거. 만약 경화가 된다면 수분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분이 예를 들어 점점점 뭐 질겨진다든가 강도가 높아진다든가 만약에 수분이 아니라 어떤 접착제라고 가정해 봅시다. 입잡기를 연결한 접착제가 변형을 받음에 따라서 그 접착제의 성능이 달라지면 그러면 경화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달라지는 정도가 방향성을 가지면 그러면 그게 바로 배우 응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배우 응력이나 경화 변수는 뭐에 의존할 수밖에 없냐면 금속 재료의 경우에는 격자 구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내부 그래서 배우 응력하고 경화 변수는 내부 구조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재료의 부구조에 의존하는 성질이다. 연속체 본연의 성질이 아니다. 그냥 연속체 그러니까 본연의 연속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순수하게 경화하지 않고 그냥 완전 소성 재료를 생각하면 제일 이상적인데 밀가루 반죽 같은 경우 우리가 접착제의 성능이 그러니까 질점과 질점을 서로 연결해주고 있는 서로 당겨주고 있는 그 강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잠깐만요. 제가 채팅창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추가 채팅인 게 아니군요. 이 경우에는 그냥 항복 응력이 커지거나 뭐 아니면 작아지거나 이럴 이유가 없는데 그 접착제의 성능이 변하기 때문에 항복 응력의 크기가 변한다. 그리고 특히 작아지는 경우는 한쪽으로는 커졌다가 반대 방향으로 응력을 가하니까 작아진다. 그거는 우리가 그 거시적으로 뭘로 모델링하고 있냐면 배우 응력으로 백스트레스로 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스트레스라는 거는 일반적인 연속체에 기억되는 저장되는 그런 변수가 아니라 연속체의 변수가 아니라 연속체 내에 부구조에 저장되는 부구조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변수구나. 예를 들면 금속 재료 같으면 금속의 격자 구조로 인해서 생기는 변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구조의 그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소성 스핀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배후 응력이나 아니면은 배후 응력이 그러니까 코시 응력 자체도 재료의 부구조가 지지를 하고 있다. 순수하게 부구조가 지지하고 있다. 부구조라는 게 뭐예요? 질점과 질점을 연결하는 인력이죠, 그죠? 금속으로 지금 격자구조죠. 그러니까 응력이 어디에 실제로 존재하느냐 하면은 금속 재료 같으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 그 공간에 응력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질점이면은 밀가루 반죽이면 밀가루 점과 점 사이의 수분, 그 안에 응력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시 응력도 거기 간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후 응력도 거기 간직되어 있다. 거기서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응력 속도나 아니면 배후 응력 속도를 선택할 때는 고려를 할 때는 특히 이 부구조에 얘네들이 기억이 되어 있으니까 회전하는 거에 대해서 응력이나 아니면은 배후 응력이 부구조의 회전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부구조가 내부에서 회전하면 요 응력 그 속도들도 같이 따라서 회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동시회전 속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동시회전 응력 속도, 동시회전 배후 응력 속도 이런 걸 사용을 해야 된다. 더군다나 회전하는 거에 대해서 동시회전 응력 속도나 배후 응력 속도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변형 속도 텐서하고 그다음에 응력 속도를 연관시켜 주는 게 구성 방정식이었는데 일반적인 구성 방정식이었는데 유한 변형에서 그런데 이거는 회전하는 거는 스핀 텐서가 담당하니까 스핀에 대해서도 뭔가 지배하는 방정식이 있어야겠다. 어떤 식으로 회전하나. 그래서 스핀에 대한 구성 방정식도 추가로 고려를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구성 방정식이 완결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스핀 텐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죠. 그래서 부구조가 스핀하는 거는 전체 연속체가 스핀하는 W에서 그다음에 소성 변형할 때 부구조가 스핀한다고 보고 소성 스핀을 뺀 차이를 오메가라고 정의를 해가지고 이 오메가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메가를 야우만 속도 형태에 대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부구조의 그 스핀에 대해서 생각 안 할 때는 오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W를 직접 생각했잖아요. 근데 W 대신에 그 W를 뺀 나머지에 해당하는 오메가만 여기다 대입을 하면 그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요 정리 과정은 요 밑에 있어요. 요 밑에 차근차근 있으니까 뭐 아주 간단하니까 살펴보면 되는데 전체 스핀을 고려할 게 아니라 시그마의 전체 스핀을 고려한 이게 야우만 응력 속도죠, 그죠? 흰 도트예요. 그래서 흰 도트는 그냥 우리가 총체적으로 야우만 응력 속도를 나타내는 거였는데 이건 전체 스핀을 고려한 야우만 응력 속도에서 WP 곱하기 시그마 빼기 시그마의 WP 요거를 추가해준 요런 동시회전 응력 속도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 그리고 배후 응력도 동시회전 배후 응력 속도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 요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구성 방정식이 하나 증가했어요. 스핀에 대한 구성 방정식. 그러면 구체적으로 스핀에 대한 구성 방정식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그 구성 방정식은 뭐 우리가 그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 강의 자료를 안 만드는데 우리 교재식 6.102에서 6.105에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정도의 구성 방정식이면 될 거다. WP에 대한 구성 방정식이 이런 정도 만족하면 될 거다 하는 게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기 바라요. 우리는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객관성을 갖는 동시회전성 속도만 한번 고려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동시회전 응력 속도를 야우만, 그다음에 그린 매키니, 그다음에 다팔리스, 그다음에 리 속도. 요 야우만하고 그린 매키니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미 소개가 돼서 살펴봤었는데, 이 동시회전성 속도에 추가돼서 지금 소개된 응력 속도는 다팔리스 응력 속도하고 리 응력 속도죠, 그죠? 조금 더 복잡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다 막 연구자들이 몇 년에 걸쳐서 그 논리적으로 그 합리성을 쭉 추구해가면서 연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뭐 금방금방 이렇게 유도해내거나 생각해내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결과만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하고 결과는 확인이 가능해요. 유도 과정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유도 과정을 그 새로 만들어내기는 어려워도 결과는 확인이 가능해요. 결과만 확인을 해보기로 하죠. 자, 그러면 이제 6.6절에서 그 결과만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케이스만 생각을 하냐면 단순 전단 변형할 때만 생각을 해요. 단순 전단 변형. 이 단순 전단 변형하는 경우가 우리가 아탄성 변형하는 경우에도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소성 포텐셜의 경우에도 생각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는 이거는 일반적인 단순 전단 변형이구나. 여기서 소성 변형할 때랑 그 다음에 동시회전 그 동시회전성 응력 속도랑 다 한꺼번에 지금 고려하는군요. 자, 그래서 J2CO리를 그대로 사용을 하되 배우응력을 알파라고 하고 배우응력의 편차응력 텐서를 알파 프라임이라고 뒀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편차응력이 항이 쓰였으니까 배우응력도 편차응력 형태를 쓰는 거죠. 똑같이. 그리고 응력 크기가 일정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시그마 Y0로서 항복 국면의 크기는 일정하다. 만약 항복 국면의 크기가 변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정리하면서 5장 정리하면서 설명했던 이 P를 고려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P의 베타배인 이 카파를 여기에서 고려를 하면 되죠. 그렇게 하고 이제 포미스 항복 조건에 일정한 항복력을 사용했을 때 n 벡터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요 n 벡터는 이제 크게 1인 벡터인데 포미스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 그냥 그 응력 속도의 유효성만 검증하는 그 단계니까 그냥 탄성 성분은 아탄성 성분은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탄성 성분 아니야 소성 변형 성분 그러니까 강소성만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D가 전체가 DP인 경우, 그러니까 DE가 매우 작아서 무시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배응력 알파는 프라가 타입으로 진화를 한다라고 봅시다. 프라가 모델을 그대로 썼고 유한 변형의 프라가 모델. 그 다음에 등반경화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동경화도 생기는 경우에 소성계수 KP는 C 플러스 3분의 2배의 요거 이 카파죠, 그죠? 이 카파인데 이 카파하고 똑같이 정의되지 않고 요 분모가 입실론 P가 아니라 대문자 E의 P예요. 대문자 E의 P, 이 반은 뭐냐면 혹시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dP를 적분한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D는 변형속도 텐사고 여기다 좀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양의 그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D가 변형속도 텐사죠. 한번 정리를 좀 이 시점에서 간단하게 해보는 거죠.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죠. 속도구배 텐사의 대칭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 D에서부터 유효 변형속도 구할 수 있죠. 그죠? 유효 변형속도로부터 유효 변형량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탄성 성분 무시하면 여기 이제 소성 성분만 빼내면
요게 EP죠. EP. 그죠? 그 EP가 그러니까는 유효 변형량이라고 볼 수 있죠. 변형률에서 계산된 게 아니니까. 물론 결과는 뭐 똑같아요. 그 변형 속도 대입한 거랑 그러니까 미소 변형의 변형 속도 정의 대입한 거랑 결과는 거의 똑같지만 의미가 다르다 이거야. 의미가 좀 달라. 그 이 바입니다. 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변형률 텐서에서 온 게 아니고 변형 속도 텐서에서 왔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아탄성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순수 전달 또 어디서 했죠? 아탄성에서 주로 많이 했나요? 자, L9하고 DW 그다음에 요 극분해 정리해서 그 회전 변환 텐서 R 구했었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각각 검토를 하는데 야후만 응력 속도에 대한 해는 알파에 대해서도 나오고 배응력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응력에 대해서도 나오죠. 그런데 이제 아탄성의 경우와 약간 비슷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전단 변형률이 단조 증가할 때 대략 6의 주기로 진동한다. 그러니까 너무 큰 전단 변형률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전단 변형률이 대략 한 사인 90도가 2분의 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 한 절반 정도 이하가 될 때 정도의 유한 변형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탄성의 결과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배응력에 대한 해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린 맥키니 이것도 이제 결과만 여기 정리했어요. 이게 이제 배응력에 대한 해고 그 다음에 응력에 대한 해요. 요거는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제물로 그려볼 텐데 단조 증가예요. 전단 변형이 증가할 때 전단 응력이 단조 증가해요. 요거 시그마 11이나 시그마 22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추가로 이제 작도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전단 변형이 증가했을 때 전단 변형률이 증가했을 때 어떤 식으로 증가하는구나 하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탄소중 유한 변형에 대한 구성방 정식에 사용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는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프라가 모델 이게 지금 프라가 모델 써서 계산되는 건가요? 잠깐만. 그렇지. 프라가 모델 써가지고 계산되고 여기 C가 있죠. 프라가 모델. 그러니까 이제 이동경화 모델이 또 다른 모델이 쓰여지면 또 다른 해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유한 변형의 해는 상당히 복잡하다. 그리고 이 외에 두 개의 동시에 전성 능력 속도가 더 소개가 돼 있고 그 해가 결과가 제시가 돼 있어요. 우리 교재에.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다음 과제물은 한 다음 주 수요일쯤 되고 그 다음 수요일쯤 여러분이 간단히 요약해서 발표할 텐데 요 응력 속도들에 대한 해를 간단히 그려보면 되고 엑셀을 이용하면은 제일 편리하게 그릴 수 있죠. 하지만 엑셀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이제 그 응력 해를 구할 수 있는데 응력이나 배우 응력의 해를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각그 유한 변형에 사용될 수 있는 객관성이 있고 동시에 전성인 응력 속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걸 좀 알아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6장에 대한 강의는 이걸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7장의 내용을 강의를 하려고 해요. 7장의 내용을 잠깐만 소개하면 7장 이제 6장까지가 기본적으로 수리적인 소송론에 대한 강의였어요. 그 다음에 7장부터는 물리적 소송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격자 구조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동 경화는 이렇게 해서 생기고 뭐 변형 경화는 이렇게 해서 생기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금속 재료의 경우에는 그 격자의 방향이 격자의 구조는 모든 결정립에서 똑같지만 격자의 방향이
결정림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 현상이 그의 근원을 해가지고 생겨나고 그 다음에 각 결정립에 대해서 그런 포뮬레이션을 하려다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해진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걸 전공으로 계속 포뮬레이션하는 연구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냥 거시적인 현상학적인 어떤 결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격자 구조를 설명하는 거지 그 격자 구조 하나하나를 에 대해서 계산하려고 지금 소개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각 연구실에서 연구 과제를 한다 하더라도 결정립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계산하는 그룹이 있어요. 단지 이 과목에서 각 결정립마다 다른 격자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그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7장의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8장의 초반 내용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늘은 남은 시간은 퀴즈 시험을 보고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음 수요일 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일단은 퀴즈 시험을 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승로 조교에게 호스트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제가 카톡으로 이승로 조교에게 강의를 시작하도록 퀴즈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운받은 사람들 채팅창으로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다 다운받았고 퀴즈 시험을 보도록 하세요. 일단 강의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